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미세먼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도형이 있는 슬라이드부터 작성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2번, 4번, 5번을 하면 안 되지요. 도형이 없으니까. 6번, 그리고 5번, 3번, 1번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영상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1번부터 하는 게 맞다, 6번부터 하는 게 맞다, 난 타자 느린데 그럼 도형이 있는 것부터 하겠다라는 거는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방식과 또는 그거 익숙해진 여러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해보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 거고요.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전체 구성 읽어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문제를 받는 즉시 수험표상의 과목과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험표 받으시면 상단의 수험번호와 성함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면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인 내 PC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되면 실격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 빼기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합니다. 슬라이드는 총 개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별도의 지상이 없는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글자 색은 검정색 또는 흰색으로 작성합니다.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면 감점 처리됩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번호와 슬라이드 마스터는 슬라이드 1번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세부 조건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합니다.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정확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전체 구성입니다.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입니다.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합니다. 2번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제목 글꼴은요, 궁서, 40, 글자색 흰색, 가운데 맞춤과 도형은 선 없습니다. 하단의 로고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로고 3번을 불러와서 배경은 연보라입니다. 투명색으로 설정하자 합니다. 자, 체크 잘 하시기 바라며 파워포인트 실행하겠습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실행하시면 되고, 자, 저는 화면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으니 제일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에 디스켓 누르시거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컨트롤 S를 눌러도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 자, 찾아보기 누르시면 상단에 창이 하나 나타나면서 내 PC 문서가 나타납니다. ITQ를 더블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 클릭하시고, 자, 숫자 8자리 적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저는 7531 0258 적겠습니다. 숫자 8자리 수험번호. 자, 수험표 있으시면 수험번호대로 적으시고 매기 성함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름 뭐 적을까요? 자, 이상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장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7531-0258 매기 성함인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구성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메뉴 따로 정리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니다.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 삼각형 클릭해서 A4, 확인. 자, 이번에는 저는 최대화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했고요. 왼쪽에 배경 클릭해서 엔터 해서 자, 슬라이드 6개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그 슬라이드 크기와 순서에 맞게 작성하는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2번부터 6번까지라고 했으니 2번 슬라이드 만들 겁니다. 자, 보기 메뉴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할 겁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곳에서 수정할 겁니다. 자, 도형들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위아래 다 보이시죠? 자, 이번에 사용하는 도형은 뒤에 있는 도형은요, 육각형으로 보입니다. 육각형인데 둥그네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순서도에 가면
순서도에 가면 아마 이 여러 문서 오른쪽에 있는 요 도형 같습니다. 자, 요 도형. 또는 자, 제가 아니다. 그럼 또 비슷한 거 찾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요.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들어서 반원처럼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도형이 진짜 육각형이네요. 기본 도형의 육각형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에 가서 도형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몰라서 한번 해볼게요. 순서도에 여기 여러 문서가 있고요. 다중문서네요. 오른쪽에 있는 수행의 시작, 종료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스터에 말하는 글자에 기준을 세워서 슬라이드 시작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지막까지 내릴 겁니다. 근데 끝이 뾰족함이 틀리네요. 지워요. 그럼 한 번 더 삽입에 도형 눌러볼게요. 자, 순서대로 또 비슷한 거 있나요? 그럼 요거 해볼게요. 순서도 연결자. 얘는 더 아니네요. 그러면 그 문제지상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슷한 도형을 만드셔도 돼요. 그럼 저는 삽입에서 도형,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라는 점부터 해서 시작 부분부터 끝까지 드래그 할 거고요. 그리고 편집에 조금 내려간 위치까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노란 점 보이시죠? 이 점을 오른쪽으로 쭉 긋시게 되면 그 끝이 둥그스름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원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저는 여기까지 삽입해서 도형 누르시고, 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육각형입니다. 클릭을 해서 순서도의 점선 부분부터요. 위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보내고, 그리고 아래쪽에 도형의 끝맺음까지 드래그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었던 위에 있는 전체 구성에서 글자색이 흰색으로 봤습니다. 여기 있는 흰색.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경은 진하게 주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 쉐이프 형식이고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면 되죠. 저는 이번에 녹색 진한 거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목 도형이었는데요. 제목 도형인데 여기에 첫 번째 빼기 보면 마지막에 도형선 없음이 있어서 저는 그러면 바로 할게요. Shift 눌러서 뒤에 있는 도형을 같이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바로 밑에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윤곽선 없음
선 없음을 누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저는 첫 번째 빼기에 도형 선 없음 했지만 그 줄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궁서예요. 궁서. 그러면 여기 선 위에 올라왔더니 자, 십자가가 변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그럼 중간쯤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글자가 어둡거나 잘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바로 홈 메뉴 갑니다. 글꼴의 맑은 곳이 클릭해서 궁서 처리합니다. 크기는 40. 글자색 찾아서 흰색으로 달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 부분이었고요. 가운데 맞춤입니다. 단락으로 넘어가서 가운데 맞춤 주세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다시 보니 자, 먼저 마무리할까요? 아래에 있는 선을 그대로 위로 곧장 올려서 크기 조절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맞아서 그대로 둘 건데 이거가 색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봤더니 위에 보시면 이 크기가 아래 크기가 육각형의 꼭지점까지가 높이가 맞더라고요. 그럼 저는 클릭을 해서 뒤에 또 0, 점 나오지요? 그러면 가운데 꼭지점을 올라가서 위로 조금 올릴게요. 하고 제가 갑자기 되돌려지는 거는요. 컨트롤 Z 하는 거 아시죠? 자, 요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목 도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단의 로고입니다. 삽입에 그림 누를 거고요. 이 디바이스, 이 장치, 이 PC 다 같은 거고요. 첫 번째 있는 걸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PC 사진이라서 왼쪽에 문서 누르고 ITQ 더블 클릭합니다. 로고 3번이라서 로고 3번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배경이 연보라인 거 확인하시고 왼쪽에 색 찾으시고 투명한 색 클릭합니다. 그럼 요술봉 있죠? 요술봉의 검정색의 니은 부분을 연보라를 클릭합니다. 그럼 저는요. 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드래그 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줄일 겁니다. 자, 여기든 여기든 괜찮고요. 원하시는 크기만큼. 다들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격이 많이 좁아요. 그럼 저는 드래그 하시든지 아니면 요 정도에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고요. 방향키로 한 4, 5번 주려고 합니다. 5번 주면 안 되네요. 그럼 5번 더 줄게요. 자, 요 정도에 주겠습니다. 10번도 좀 나요? 자, 그냥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더 맞겠네요. 자, 요렇게. 적절하게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꼭지점에 맞게끔 주시는 분도 계세요. 기준이 없으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번호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슬라이드 번호. 아마 여러분들은 글자화 되어 있을 겁니다. 클릭.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클릭하셔가지고 모두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번호, 그림, 도형들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 마스터 보기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었는지 눈으로 훑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 제목 적겠습니다. 입력하세요.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내리시면 바로 슬라이드 움직여집니다. 1점을 적고 한타 띄우시고 적으시면 되죠. 자, 끝까지 적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한번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2번부터 아까 하자고 얘기했어요. 2번, 4번. 2번, 4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 누르시고 도형들 만들 건데요. 자, 이 개체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 클릭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교재들 좀 볼까요? 자, 그럼 저는 도형에서 뒤에 있는 도형은 제 눈에 오각형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도형은요,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좀 읽을게요.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은 도둠의 24포인트. 2번, 도형은 선 없음. 세부 접근할게요. 읽을게요. 텍스트에 링크, 하이퍼링크 적용하랍니다. 슬라이드 6번으로 넘어가게 하랍니다. 2번, 그림 삽입입니다.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그림 5번 불러와서 자르기 기능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이고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 그림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요.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요 정도에 주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는데 목차에 조금 넘어간 곳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만들 겁니다. 요 정도 할까요? 놓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한 번 더요. 삽입에서 도형.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누르겠습니다. 자, 교재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글자화해서 크기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저는 여기에 맞물리는 곳까지 주겠습니다. 혹시 색이 모르기 때문에 1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Shift 눌러서
뒤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지금 아니네요. 그럼 저는 여기에 도형색을 좀 줄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적은 1이 지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도형 채우기에서 왼쪽에 있는 거 색 그대로 줄 겁니다. 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글자 색이면 딱 정하시고 글자 색이 검정색이면 또 정하세요. 그러면 굳이 이거에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Shift 눌러서요. 두 개 다 선택하시고 하신 김에 밑에 도형 윤곽선에서 도형선 없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왼쪽에 가로 2번에 도형선 없음 읽었습니다. 자, 이게 불편한 게요. 이게 저는 두 개 선택했는데 어차피 또 텍스트 상자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최대한 범위를 선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삽입 갈게요.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 누르시고 글자를 적을 위치를 보는데요. 여기 글자와 도형이 너비 간격을 좀 보시고 저는 요 정도의 클릭하려고 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한 번 더 잡으시고요. 자, 글자체 주시고 저 시간 안 드릴 건데 바로 복사하세요. 4번. 그러니까 3번. 자, 홈 글꼴에 가서 도둠을 주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고자 하는 만큼. 세 번째부터는 주황색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되죠. 마우스 놓고요. 또 드래그해서 자, 요 정도 나오면 놓을 겁니다. 글자들 수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에 문제였고요. 왼쪽에 세부 조건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라고 해서 대응 요령 범위 다 잡을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있습니다. 하고 링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줄임말이죠. 하이퍼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 2016 버전으로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슬라이드라서 현재 문서 눌러주고 한 번 더 읽으세요. 슬라이드 6번 누를 겁니다. 자, 밑에 글자, 지금 누른 제목, 미리 보기에도 보이는 글자까지 보시면 3박자가 다 맞지요? 확인하시면 나 잘했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를 하면 글자색 전부 다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집니다. 자, 나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응 요령에 가면 자, 손 나오죠? 링크 달린 거 맞죠? 눌러보세요. 6번으로 넘어가는지.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한글 때도 마찬가지. 다시 그럼 저는 2번 슬라이드 누르고 삽입에 가서 그림 누를 겁니다. 이 디바이스 클릭할 건데요. 전체 구성 때문에 아마 그림은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 5번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림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 자르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 알약들이 있네요. 그럼 저는 기억에 해당하는 마우스와 똑같이 되면 잘일 겁니다. 그림 너무 여백 많이 주지 말고 빡빡하게 만들면 되고요. 반대쪽에 니은이 똑같이 되면 마우스가 드래그해서 너무 여백 주지 마시고 빡빡하게. 자, 바깥쪽에 눌러주면 그림 잘릴 거고요. 문제지 보시고 자, 그림 적절하게 드래그 해주세요. 자, 저는 요 정도에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저장 한번 할게요. 자, 2번을 했고요. 저는 4번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형이 먼저입니다. 아니면 도형 크기 해놓고 글자 적지 마시고 도형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이 나중에 글자 적다 보면 너비 조절할 때 있죠. 그때는 글자를 적었다가 이상해지면 그럼 표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형까지 삐뚤어지면 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은 적을 겁니다. 자, 슬라이드 4번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4번 슬라이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도형이 제 눈에는 3줄 3칸입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도 병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거 누를 거고 3줄 3칸이다 보니 고민할 건 없네요. 열 개수 칸입니다. 그래서 칸 3개, 세로 3개, 자, 줄 3개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입력부터 좀 할게요. 입력하고 크기 조절까지 해주세요. 하기 전에 문제 좀 읽겠습니다. 도형과 표 작성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굴림의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입니다. 세부 조건입니다. 상단의 도형은 2개 도형 이용하고 왼쪽의 좌측 도형은 도형 만들어서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입니다. 3번 표 스타일은 테마스타 1, 강조 2번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럼 저는 왼쪽 아래 꼭지점 마지막 거 드래그해서 요 정도 놓으려고 합니다. 왼쪽에 도형 놓을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꼭지점을 아래로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저는 요 정도의 높이를 주려고 합니다. 교재에 꼭 슬라이드 너비 내용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슬라이드 번호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뭘 아실 없으니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그러면 너비 조정 좀 할게요. 자, 저는 여기 선 있죠? 선을 조금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얘도 조금만 늘릴게요. 조금만. 너무 많이 말고. 제 눈에 얘가 제일 작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제일 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좁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 높이는 안 하려고요.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핵심이가 높이가 좀 더 도형이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대로 놔두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체크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러면 전체적인 범위를 잡아서 자, 테이블 디자인을 갈 겁니다. 왜? 3번에 보면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 강조 2번이거든요. 자, 얘는 여기 표 스타일의 전체를 눌러서 자세히를 눌러서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입니다. 제가 보니 이거요. 자, 이거가 1번이고요. 오른쪽이 6번인가 그래요. 이 파랑색이 5번이네요. 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외우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번호 찾기가 조금 더 쉬워요. 자, 2번이면 요거네요. 주황색. 클릭. 그리고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요 표 스타일 옵션을 해제를 해도 되고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저는 놔둘 겁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홈 메뉴 갈 겁니다. 홈 눌러서요. 글꼴은요, 굴림이네요. 이게 글꼴에 따라 표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 체크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맞을 테니 놔두고요. 글자 색을 찾아서 검정색을 줄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위에는 조금 굵은 것 같은데 밑엔 또 가늘어요. 그래서 여기 굵게 찾아가지고 자, 모양을 갖추기 위한 거지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요거 해제하신 분들은 요 굵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체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굴림체만 주면 되지만 저는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줘야 됩니다. 저는 천천히 한번 눌렀더니 전체 굵기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렀더니 모두 다 보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레이아웃 갔으면 맞춤에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디자인 갔다 레이아웃 가도 되지만 말라고요. 그럼 저는 홈에 가서 못하면 가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그럼 저는 글꼴을 주고요. 단락에 가십시오. 그럼 밑에 우리가 보이는 요 정렬이 가로 정렬이기 때문에 가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한글로 글자로 텍스트 맞춤이 있으니 클릭을 하셔서 세로 가운데 정렬 주시면 전체가 다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표였습니다. 그럼 저는 표와 세부 조건에 3번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도형 남아서 도형 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도형은 뭘까요? 뒤에 있는 도형은 책 좀 바꿀게요. 뒤에 있는 도형은 제가 이거 모르겠으면 전체 보라고 했죠. 전체. 그럼 얘는 자, 얘입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다음 영향이라는 도형인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자, 후보 드릴게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마지막 거 원통. 순서도에 있는 원통. 이거네요. 힌트를 주면 순서도는 원통은
머리와 몸통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와 몸통이 색이 달라요. 그럼 얘는 고민할 거 없이 기본 도형의 원통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2번입니다. 자, 얘는 지금처럼 사각형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림이 아니고 얘는 아예 전체 도형이 딱 잘렸거든요. 그럼 이 도형은 순서도에 가야 돼요. 얘기죠. 특이한 건 어디 가라? 순서도에 가라. 얘 아니에요. 그럼 얘는 답은 요거네요. 첫 번째 줄 마지막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체크 되셨나요? 제가 이거 보시고 또 화면 더 올려드릴 테니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이고요. 사각형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선이 안 보인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두 번째 줄에 선이 있어요.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해제하신 분들은 선이 잘 보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쯤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교재도 요 정도 남겨라 했으니 여기서부터 드래그 할 건데요. 자, 나는 괜찮다면 주면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까지 가서 여기까지네 라고 해서 자,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올려서 자, 요 정도 줄 겁니다. 놓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삽입에서 도형이고요. 기본 도형의 원통 두 번째 줄 마지막 거 클릭합니다. 그럼 저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드래그해서 크기 맞추려고 합니다. 위에 잘 보면 눈 크게 뜨면 점선들이 아마 주황색으로 보일 거라서 그거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놓을게요. 그런데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해요. 지금 크기가 아니죠. 여기 잘림이 있는 선까지네요. 그러면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럼 저는 글자 적겠습니다. 영향이라고. 그리고 위에 저는 올라가서 도형 채우기 있다 그죠? 그러면 글자색 어차피 검정색이라 연한색 주면 되죠. 저는 이번에 주황색 줄까요? 주황색이라 해도 색은 좀 틀릴 거네요. 자, 이렇게 범위 잡으셔서 도형 다 선택하시고 홈 메뉴 가서 맑은 고딕 클릭하셔가지고 굴림 처리하시면 되고 글자색 검정색 주세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도형 드래그해서 붙입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요. 키보드 먼저 떼셨다가 길이 주시면 됩니다. 자, 길이는 전 여기다 줄게요. 이렇게 해서 주는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보셔서 맞추시고 올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또 붙일 겁니다. 그럼 크기가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을 건데 길이는 길어질 겁니다. 그럼 이제 줄여서 맞추면 되는 거죠. 글자 수정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1번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의 순서도를 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클릭을 해서 저는 여기 높이 맞출 거고, 자, 작네요. 그럼 요 정도. 누르고 드래그 할 겁니다. 저는 요 정도에 주려고 합니다. 자, 적으십시오. 띄워쓰기 있네요. 도형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이라서 밝은 그라데이션, 첫 번째 줄, 두 번째 거요. 선형 아래쪽인지 보시고 클릭합니다. 자, 저는 글꼴 주고 나서 바로 복사할 거예요. 오른쪽에 홈, 글꼴은 굴림, 글자색 검정색,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도형 복사하면 되죠. 자, 붙이세요. 또 드래그해서 붙이세요. 자, 그리고 수정하세요. 제 눈에 2번이 큰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놔둘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 도형의 높이를 늘리고 줄이고는 일부러는 하지 마세요. 비슷하면 주면 되고요. 하고 나서도 안 맞네라고 하시면 여기를 늘리고 줄이시던데 여기는 이렇게 늘리고 줄이시면 표가 다 이상해지면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심하게는 아예 할 때 저는 그럼 우리 크기 줬잖아요. 그죠? 이때 주는 게 맞습니다. 할 거면. 지금 만약 고칠 거면 일이 너무 많이 커집니다. 그럼 차라리 놔두시고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시면 그때 수정해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그대로 두세요. 저장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요 다음으로는 몇 번이던가요? 6번이네요. 6번. 자, 6번 클릭하시고 저는 여기에 지우겠습니다. 자, 6번에 도형을 좀 볼까요? 자, 읽을게요.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한다. 글꼴은 도둠입니다. 글자색은 검정색 또는 흰색입니다. 그럼 빨리 저는 여기 문제를 봤네요. 자, 빨리 체크하세요. 뭐? 누구를 검정색인지 누가 흰색인지. 저는 여기네 물청소가 색깔 다른 거 줘야 되네요. 물청소가 빨강색이네요. 흰색이네요. 체크해도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글자색 흰색이네요. 자, 코, 목 질환이죠. 여러분 이번에 모두 스마트 아트가 검정색이에요. 그거 체크하세요. 자, 도형들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뒤에 있는 도형 뭐게요?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입니다. 이거 첫 번째 거. 그리고 그 다음 도형은요. 자, 왼쪽 거 보고 있어요, 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십자형이네요. 그 다음에 코, 목질하는 순서도의 세 번째 줄 마지막 거요.
복사하면 되고, 그리고 정신질환이죠. 얘는요, 육각형이네요. 자, 코 감기는 블록 화살표의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이네요. 그리고 독감은 별 및 현수막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서 오른쪽 두 번째 겁니다. 물결이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요. 한 번 더요. 뒤에 있는 점선 도형인 것 같은데, 자, 얘는 기본 도형의 아닌 사각형의 두 번째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자, 대응 방법인데요. 자, 얘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빗면입니다. 실내와 실외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평행사변형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물청소죠. 자, 이 물청소는 아까 전에 했던 별 및 현수막에 요거요. 좌우 대칭하면 되는 거죠. 신선한 갈근 잡지. 이 도형은 뭘로 보시나요? 저는 요걸로 보이는데 둥근 사각형. 그리고 아래쪽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 있죠? 요거네요. 똑같이. 정육면체. 자, 얘는 죄송하지만 이 도형은 위로 올라가면서 만드셔야 되는 거. 겹침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색줘야 돼요. 자, 다음 마스크 착용인데요. 순서도의 문서네요. 그리고 손 씻기는 순서도의 세 번째 줄 첫 번째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출 자제는 기본 도형의 배지네요. 요거. 오늘 도형 종류가 많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